자, 다음 볼게요. 9번. 근거리를 주시할 때 조절성 폭주의 과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폭주는, 그래서 요거 내가 이제 폭주에 대해서 그 네 가지 폭주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개념 알아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근거리 주시를 할 때 조절성 폭주를 하게 되는데 이 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까운데 볼 때 일반적으로 조절에 따른 폭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절에 따른 폭주가 대부분. 근데 이거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폭주는 뭐냐? 그래서 뭔가 볼까요? 첫 번째, 긴장성 폭주. 내가 이제 그 쭉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지금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개념을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긴장성 폭주는 눈을 그냥 뜨고 먼 곳을 그냥 보려는 그 순간 발생하는 폭주예요. 긴장성 폭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눈 뜨고 어딘가 이제 보려고 했을 때 바로 그냥 생기는 게 긴장성 폭주다. 요거고, 그리고 생리적인 폭주.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근거리 주시할 때 조절성 폭주의 과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폭주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또 했는데 아직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필기해보고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성 폭주는 뭐냐? 눈을 뜨고서 그냥 이제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뜨고서 어떤 먼 곳을 보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게 긴장성 폭주입니다. 그래서 양안을 뜨고 먼 곳을 보려는 순간 발생하는 거. 요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성 폭주. 기계성 폭주는 근접성 폭주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까운 어떤 사물을 본다는 그 의식만으로 생기는 폭주를 말합니다. 가까운 데를 본다는 의식만으로,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식만으로 발생하는 게 기계적인 폭주, 근접성 폭주, 요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안시에서 중요한 폭주, 융합성 폭주. 양안 단일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안구 운동이에요. 양안 단일시를 하기 위한 안구 운동. 그래서 융합성 폭주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은 양성 융합성 폭주 이렇게 적어보시고, 음성 융합성 폭주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융합성 폭주는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양성 융합성 폭주 같은 경우는 이 시선의 조준선을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그리고 음성 융합성 폭주는 바깥쪽으로 벌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계산. 그래서 조절성 폭주의 과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폭주다. 근거리를 볼 때 이제 근거리를 볼 때에 조절이 발생하면서 폭주가 발생하면서 축동이 되는 요 세 가지의 근접 연합 운동이, 근접 반사 운동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절성 폭주의 어떤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폭주다 그러면은 4번으로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사실 기계적인 폭주나 근접성 폭주, 요게 이제 가까운데 본다는 의식만으로 생기는 그 폭주이기 때문에 폭주량이 거의 미미합니다. 대부분 우리 전체 폭주량을 봤을 때 전체 폭주량의 대부분은 융합성 폭주하고 조절성 폭주가 대부분이에요. 99%로 보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을 4번으로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10번. 다음 환자는 1디옵터의 근시다. 그럼 또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1디옵터의 근시다. 그러면은 정시를 60디옵터 기준으로 2, 3, 61이구나. 61이구나. 정위래네. 정위인 이 사람이 나 안으로 눈앞 40cm의 물체를
주시할 때 요구되는 조절력과 폭주량은 해서 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계산 문제 있으면은 직접 이제 펜 들고 풀어보시라 그랬어요. 일단은 이 사람이 40cm 물체를 내 눈앞에 40cm를 물체를 보기 때문에 2.5디옵터의 조절을 하는 거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61디옵터의 근시잖아요. 61디옵터의 눈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안으로 40cm의 물체를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62.5디옵터의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2.5디옵터의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61디옵터이기 때문에 1.5디옵터만 조절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일단 조절력이 1.5디옵터가 있는 게 3번이 답이에요. 3번. 폭주량 한번 구해볼까요? 폭주량 그러면 MA가 이 사람 MA가 40cm 0.4를 역수치하면은 2.5가 나오죠. 2.5 곱하기 6.0cm PD 6.0cm죠. 그러면은 해보면은 15프리즘이 나오겠네. 그쵸? 폭주량, 폭주각은 15프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조절력도 물어보고 폭주량, 폭주각도 물어보는 문제가 동시에 이제 두 가지 물어보는 문제가 유형이 많이 나오게 돼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긴장성 폭주가 클 때 나타나는 사위야는, 그래서 원거리 내사위, 원거리 외사위, 근거리 내사위, 근거리 외사위 이렇게 있는데 긴장성 폭주가 클 때 나타나는 거. 근데 긴장성 폭주는 어떤 먼 거리를 볼 때 양안을 뜨고 먼 곳을 보려고 할 때 이제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내사위가 팍 나타나는 것을 답으로 찾으면 돼요. 긴장성 폭주가 큰 거, 원거리 내사위. 답이 요거는 1번이 되겠네요. 1번. 11번으로 갈게요. 11번. 원거리에서 긴장성 폭주가 그러면 작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폭주는 양성 융합성 폭주, 음성 융합성 폭주, 요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양성 융합성 폭주가 진폭주예요. 진폭주. 그리고 음성 융합성 폭주는 요 가짜 폭주. 이게 눈 벌리는 계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거리에서 긴장성 폭주, 그러니까 양안을 뜨고 먼 곳을 보려고 할 때 발생하는 그 폭주가 작을 때 발생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폭주가 전체 폭주예요. 긴장성 폭주, 그리고 조절성 폭주, 융합성 폭주, 근접성 폭주, 이렇게 네 가지가 전체 폭주인데, 그 중에서 먼 거리 볼 때 긴장성 폭주가 작다. 그때 발생하는 폭주는 융합성 폭주가 돼요. 융합성 폭주인데 긴장성 폭주가 작다 그러면은 눈이 약간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거를 보완해주는 폭주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답은 1번으로 가야 돼요. 먼 거리를 볼 때 긴장성 폭주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융합성 폭주가 일어나지 않아요. 융합성 폭주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긴장성 폭주가 이렇게 작아서 약간 눈이 벌어진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멍한 상태로 그렇게 벌어진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융합성 폭주가 일어나서 한 시선을 하나 고정하게끔 이제 보게 돼요. 우리 눈은 기본적으로 눈이 딱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6cm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양안 이 거리가 큰 친구는 70mm도 있고 7cm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안과 좌안이 떨어져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주가 일어나서 이제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폭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멀리 어떤 사물을 보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긴장성 폭주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융합성 폭주가 들어가서 보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성 융합성 폭주겠지. 진폭주.
반대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원거리에서 긴장성 폭주가 과다할 때 발생하는 폭주는, 긴장성 폭주가 과다한다는 거는 요 이제 너무 이제 진짜 폭주, 눈이 많이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2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음성 융합성 폭주, 약간의 계산이.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11번 1번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12번. 양안위가 정상적으로 주시점으로 정렬되어 있어도 제1단계 동시시가 가능하지 못하는 생리적인 현상은 해서 우리 이제 하나로 합치해서 이렇게 이미지상을 합치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안위가 정상적으로 잘 주시점으로 정렬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안 돼? 대체? 이렇게 동시시가 안 돼. 하나로 이제 합치되는 게 안 돼. 주시점이 제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억제라고. 억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우측의 시력과 좌측의 시력이 차이가 굉장히 크면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측 눈은 정상적으로 1.0 이상 시력이 잘 나오는데 좌측 눈 같은 경우는 약시여서 0.4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억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오른쪽 눈에 맺힌 상과 왼쪽 눈에 맺힌 상이 어느 정도 비슷한 클리어하게 보여야 되는데 상의 이 선명도 자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왼쪽 눈에서 보는 거는 자동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거. 요런 게 이제 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동시시가 가능하지 못한, 굴절 이상이 큰 경우도 이런 그게 있어요. 부등시 같은 경우에. 부등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경 잘 안 써요. 원래 시력이 잘 나오니까. 왜냐면은 한쪽 눈이 시력이 좋고 한쪽 눈이 안 좋은 상태인데, 한쪽 눈이 시력이 좋으니까 사실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 없고 본인이 시력이 한쪽 눈이 안 좋은지도 잘 몰라요. 검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억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잘 보이는 눈으로만 계속 이제 보려고 그러고 안 보이는 눈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억제되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시점이 정렬돼 있어도 동시시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13번. 사시 환자에서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복시를 피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은 해서, 방금 전에 봤던 거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주시점이 앞에는 제대로 정렬돼 있다, 정상 아니다, 그런 경우에 생긴 게 이제 일반 그냥 억제고, 요 같은 경우는 사시 환자, 그러니까 눈이 한쪽이 팩 돌아가 있어. 한쪽이 내사시거나 외사시여가지고 한쪽으로 벌어져 있거나 이제 몰려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한다. 이거 답은 일단 이상 억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편의각이 어느 정도 이제 융합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은 두 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막 이제 그런데, 사시로 넘어갔다는 경우는 이제 융합이 어느 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융합을 외안근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안구를 돌리고 하는 거가 거의 이제 포기된다는 상태인데, 이런 사시 환자에서는 아예 그냥 두 개로 보이는 것도 이제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거 이상 억제라고 하고, 억제는 억제인데 완전히 이제 편의각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억제. 그래서 억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사시구나. 그리고 복시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시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융합 기능이 남아있는 사위안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복시가 생기는 원인으로 아닌 것은 해서 한번 볼게요. 네, 복시가 생기는 원인 아닌 것은 근육을 관장하고 있는 신경마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모든 근육은 신경이 다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신경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 신경이 마비돼 있다. 우리가 이제 6개의 외안근, 외직근,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상사근, 하사근 전부 다
이 뇌신경으로 컨트롤 되고 있는 건데,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게 언제 멈추냐면은 신경이 아예 마비됐을 때, 혹은 그 근육이 아예 마비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의 경우일 때 복시가 생길 수가 있고, 완전히 이제 심하게 마비가 돼가지고 뭐 아예 기능을 못한다 이러면은 복시도 안 생기겠지. 그냥 그쪽 눈 아예 억제하겠지. 그쵸? 그래서 1번, 2번의 경우에는 이제 복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융합성 폭주량이 사위량보다 적을 때, 융합성 폭주량은 융합하려고 이렇게 눈 움직이는 거잖아요. 양성 융합성 폭주, 그게 진짜 폭주, 그리고 음성 융합성 폭주, 요 계산하는 거, 요 가짜 폭주, 이건데 사위량보다 적을 때 또 복시가 생기겠지. 근데 융합성 폭주량이 꽤 커서 내가 사위량보다 꽤 큰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시가 안 생기고 잘 보이겠지, 하나로. 그쵸? 그래서 1, 2, 3 맞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억제가 되는 부위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아예 그냥 복시가 생기지 않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4번. 그리고 억제와 이상 망막 대응의 검사가 아닌 것은 고르시오 하는데,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외워두는 수밖에. 대학시경 검사, 바골리니 검사, 잔상 검사, 이런 것들이 억제와 이상 망막 대응하는 검출해내는 검사이고요. 차폐 검사는 우리 이제 사시 검사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차폐, 비차폐 검사 등 사위 검사할 때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